설포수와 황포수는 연신 담배를 피우며 아무 말이 없었다. 김포수만 잔뜩 찡그린 미간과 앙다문 입술로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듯이 혼자서 여우굴에서 잡아챈 새끼 3마리를 올가미째 한 손에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여우굴 앞에서 전리품들을 챙기고 있었지만 처음 기대하던 즐거운 모습은 아니었다. 아직도 아까의 믿을 수 없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저기 김포수, 그 새끼들. 설포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꺼냈다. 그러나 김포수가 당차게 그 말을 가로막았다. 아무 말씀도 마슈. 끙 하면서 낮은 한숨을 그르렁거리며 설포수는 황포수와 눈을 마주쳤고 다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아까의 그 괴물 여우의 사체도 쳐다보았다. 김포수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여우는 여우일 뿐이요. 응? 지가 제 아무리 천년 묵은 영험한 여우래도 그놈이 사람일 수는 없는 거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우를 잡은 거고. 좋든 싫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여기서 앞날이 두렵네 후한이 두렵네 하고 꽁지 내빼면 그때는 우리 모두 포수 명함 버려야 하오. 안 그렇소? 두 포수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김포수가 획 돌아서더니 황포수에게 동의를 구하듯 노려보며 다시 말했다. 나라가 흉흉하고 요사스런 괴물들이 판칠 때마다 그 요괴들 잡는 게 누구요? 황포수 성님도 그렇게 나라 말아먹는 흉어들 나올 때마다 관아의 명령으로 잡아오지 않았어? 이거 지리산 말고도 전국 어딜 가도 시절이 흉흉하면 그때마다 매번 그 사람 흉내낸다는 요사스러운 동물들은 어디서든 나오게 마련이요. 그리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때마다 총대 메고 잡아온 거 아니겠어? 김포수가 말에 탄력을 받은 듯 죽은 새끼 여우 3마리를 한쪽 바닥에 던져놓더니 황포수 무리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면서 더욱 강경한 어조로 계속 연설을 했다. 아까는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고 또 막 두려움에 혹해가지고 이 요사스런 여우한테 홀려가지고 그때 헛것을 봤던 게요. 안 그렇소? 그래봤자 작은 둔갑술이나 할 줄 아는 쪼매 요사스런 미물일 뿐이요. 설포수가 말없는 황포수 대신 대답을 했다. 그래도 자네는 쪼매 불길하지도 않은가? 성님! 김포수가 우악스럽게 소리쳤다. 김포수의 눈은 여전히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서 어지럽게 튀는 침은 사실은 아직도 그가 아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놈은 그래봤자 한낱 미물이요. 보시오. 김포수는 성큼성큼 어미 여우의 사체 곁으로 다가가더니 우악스럽게 오른발로 여우의 옆구리를 힘껏 발길질하였다. 되저씨요. 보이쇼? 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우리 총 한 방에 돼진 거요. 뭘 더 두려워하시오. 정 찝찝해서 손 떼시겠다면 나야 좋지요. 이 새끼 여우들까지 내가 몽땅 다 가져가겠소. 사람 참. 내가 좀 정신없다 이거지 누가 그걸 다 포기한다 했나. 알았어. 알았단 게. 그제서야 설포수도 동의하고는 넌지시 옆자리에 황포수를 쳐다보았다. 황포수는 물고 있던 담뱃대를 입에서 내려놓고 말했다. 좋아. 자네들 마음이 정 그러하다면 내 생각도 똑같구먼. 어차피 우리 목적은 오늘 다 이룬 거 아닌감? 그라제요. 김포수가 아까보다는 한결 안정된 어조로 맞장구 친다. 대신에 황포수가 말을 이었다. 대신에 뭐요 형님? 설포수가 묻는다. 저기 저놈 말이여. 황포수가 턱으로 가리키는 곳을 김포수와 설포수도 동시에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아까의 그 새끼 여우가 멀찌감치 숨어서 이곳을 경계하는 눈초리와 원망하는 눈초리로 노려보면서 슬퍼서 낑낑대는 건지 증오로 짖는 건지 모를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자리를 못 떠나고 있었다.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설포수가 신음했다. 저놈은 놔주는 게 어떤가?
황포스 말에 나머지 두 포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하긴 저놈아 덕택에 우리가 오늘 한 건 한 거죠. 설포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놈 때문에 어미여우가 죽은 것인데 우리가 인정상으로 나가도. 그때 김포수가 재빨리 총을 부여잡고 그 새끼를 겨냥했고 말릴 새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두 포수는 순간적인 김포수의 총질에 흠칫했다. 설포수가 급히 김포수의 총을 붙잡았다. 뭐하는겨? 김포수는 여전히 새끼 쪽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잡아 죽여야 해요. 지 눈앞에서 부모 형제 다 죽였어. 저놈 살려둬봤자 겨울 동짓밤 내내 우리는 문밖 바람소리에도 문고리 부여잡고 날 새겨들게요. 그 말을 듣자 설포수도 흠칫했다. 황포수는 지그시 말을 읊었다. 자네 말이 아까는 그깟 미물들 안 두렵다고 하지 않았는가? 할 땐 하자는 거요, 성님. 대신에 일은 깔끔하게 해치우고 진인사 대천명 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잠시 두 사람은 제일 젊은 김포수의 말에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였다. 저거! 설포수의 작은 외침에 모든 사람은 다시 한 곳을 응시했다. 저 너머에 아까의 그 새끼 여우가 뒤뚱거리며 눈밭 속을 어지럽게 도망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거 살아있네? 허충질한겨? 설포수가 물었다. 느낌이 있었는데. 김포수가 찡그리며 말했다. 맞긴 맞은 것 같아. 황포수도 말했다. 이 눈밭 속에서 어미도 없이 먹이도 없이 상처 입은 새끼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황포수가 이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더 이상 쫓아가서 멱을 따놓는 건 너무 인정 없는 일 같은데 어떤가? 황포수가 두 포수를 돌아보며 동의를 구했다. 설포수가 나지막히 고개를 끄덕거렸고 김포수는 대답 대신 몸을 획 돌리며 딴청을 피웠다. 싸게들 마무리들 하자고요. 여기서 날 셀 겁니까? 깊은 산속에 눈보라치는 겨울날. 자연 속에서 거칠게 태어나 자라온 동물은 어느 날 사람이란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되고 어이없게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미와 형제를 살육당하게 된다. 이 깊은 산속 냉엄한 자연 속에서 상처 입은 새끼 여우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날은 이미 까맣게 어두워져 있었다. 하지만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깜깜하기도 하고 거친 눈보라 덕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처 입은 새끼 여우는 무언가에 쫓기듯 경황 없이 헤매고 있었다. 총알은 뒷다리 쪽에 살짝 스친 정도여서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작은 미물이 당한 일은 너무나도 감당하기에 벅찼다. 이내 여우는 발을 헛디뎌 한참 아래로 눈밭을 굴러 떨어졌다. 무척이나 몸이 힘든 상태였지만 여우는 본능적으로 이 눈보라를 피하고 상처를 쉬어줄 안식처부터 찾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던 여우는 바로 눈앞에 낯익은 풍경을 직감하고 힘들게 그 어린 몸을 일으켜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다. 사방이 희뿌옇게 눈보라치는 풍경 속 저 구석에서 작은 틈새 사이로 이 추운 겨울날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곳을 여우는 발견했다. 여우는 힘을 내어 전진하여 그 작은 틈새로 들어갔다. 이내
겨우 작은 동물 한 마리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자그마한 굴이 나왔지만 여우는 막힘없이 그 굴 속으로 비집고 한참을 들어갔다. 조금 지나자 그 깜깜한 틈새가 조금씩 넓어지더니 제법 큰 통로가 나왔다. 여우는 역시 거침없이 헉헉거리며 그곳을 지나갔다. 여우는 이 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사방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이 마치 이곳이 온천이 새어나오는 작은 굴인 듯 했다. 마침내 제법 탁 트인 널지막한 곳에 사방에 독한 유황 냄새가 피어오르는 온천 웅덩이들이 있는 곳까지 나왔다. 오래된 종유석과 석순들이 곳곳에 자라난 것이 이곳이 아무도 모르는 인적 없는 자연 속의 고대의 동굴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여우는 망설임 없이 그 온천 속에 상처가 난 몸을 반쯤 담갔다. 약수가 섞인 듯한 온천 속에 몸을 담그면서 여우는 다친 상처가 쓰라렸는지 순간 움찔하면서 비명소리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렇게 잠시 동안 끙끙대면서 상처를 담그고 있던 여우는 갑자기 옛날 생각에 잠겼다. 여우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어미와 함께 이곳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어미와 함께 자기의 형제들인 새끼 여우들이 모두 같이 이곳에 있었다. 어미는 온천에 몸을 담근 여러 새끼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중 유독 몸이 아파서 눈도 못 뜨고 질병에 걸린 듯 끙끙대는 한 새끼를 앞발로 눌러 온천에 목까지 푹 담그게 하더니 이내 혀로 열심히 그 새끼를 핥아주었다. 지금 이 상처 입은 새끼 여우는 예전에 어미와의 기억을 떠올려 스스로 이곳까지 찾아와 몸을 치유하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새끼 여우는 피곤과 배고픔에 그대로 비몽사몽 잠이 들어버렸다. 어느샌가 여우는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여우는 어미와 형제들과 함께 따뜻한 굴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뒹굴고 있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포근한 꿈이었다. 또한 꿈속에서 여우는 봄날의 꽃이 가득 핀 산속을 나비를 따라 쫓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 꽃밭에서 다른 새끼들과 어미도 즐겁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팔랑거리던 나비는 한 아름다운 큰 꽃송이 위에 앉았고 여우는 코끝을 나비와 꽃송이에 잔뜩 가까이 대고서 그 작은 생명체의 경이로운 모습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꽃송이의 수술들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모습에 뿔 달린 괴물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튀어나왔다. 그들은 손에 처음 보는 이상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내 사악하게 웃으면서 그 무기들로 자기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듣는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그 무기들은 불을 뿜었고 여우는 동시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는 모르겠지만 제법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았다. 여우는 일어나면서 아까보다 훨씬 상처 입은 다리가 가벼운 걸 느꼈다. 종종 어미를 따라 여기에 온 적이 있었지만 분명 여기는 다른 동물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찬찬히 어둠 속에서 동굴 안쪽을 살펴보던 여우는 이 동굴의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쪽 구석은 다른 데보다 유황 온천의 연기가 짙었고 왠지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호기심 많은 여우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쪽 구석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여우는 예전 어미 여우가 자기들을 온천 속에 놔두고 혼자서 그 구석으로 사라지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게 새끼 여우는 어미 여우가 혼자서 사라졌던 그 구석 쪽으로 기억을 더듬어 조금씩 더 나아갔다.
어미 여우는 도대체 이 신비한 동굴 속에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자기들을 데려와 상처를 치유하고 가끔 아플 때 이곳에 데려와 질병을 낫게 해주는 효험이 있는 이 온천 속에 몸을 담그게 해준 것은 알겠지만 왜 어미는 가끔 혼자서 저 구석 쪽으로 사라졌을까? 기억을 더듬어 나아가는 새끼 여우가 향하는 그 구석 쪽은 점점 더 새어들어오는 달빛 한 조각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지만 이미 어둠에 눈이 익숙해진 여우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기억을 더듬으며 계속 전진해 나갔다. 자욱한 연기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점점 더 신비하고 아련한 기운만 더해졌다. 어둠에 조금씩 더 눈이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앞으로 더 나아가던 새끼 여우는 무언가 주변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자연스러운 동굴벽 같던 주위가 어느샌가 인위적인 문양들이 새겨진 누군가에 의해 조각되고 만들어진 것만 같은 모습의 벽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들은 가끔 알 수 없는 문자와 모양이었고 삼태극 모양도 보였으나 아직 인간의 문물을 접해보지 못한 여우에게는 도통 모를 문양과 의미들이었다. 그렇게 동굴 속은 한참 동안 기어간 후 드디어 마침내 제법 천장이 높은 널찍한 곳으로 돌아 나왔다. 바닥은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만든 돌바닥 연못 같은 곳이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천정의 돌벽을 따라 내려오는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돌 조각과 문양들이 기괴한 형태로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여우의 눈에 강하게 각인된 것은 그 떨어지는 물방울을 배경으로 놓여 있던 큰 높이의 돌상이었다. 사람인지 부처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조각이 된 그 부석상에는 삼태극의 큰 문양과 알 수 없는 상형 문자 같은 게 같이 조각되어 있었다. 여우의 눈에 그것은 흡사 기도하고 있는 날개 달린 선인 같았다. 그리고 그 돌상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낮에 봤던 사냥꾼들처럼 험상궂은 인상은 아니었다. 지금 여우를 지그시 인자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이 얼굴은 오히려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우는 무언가에 홀리듯 발을 떼어 그 돌상 바로 앞까지 다가갔고 그런 여우의 코끝 바로 앞에서 그 알 수 없는 약수가 천장에서 한 방울씩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여우는 갑자기 심한 배고픔을 느꼈다. 상처 입고 많은 일을 겪은 오늘 하루 여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은 무언가 달콤한 향내가 났다. 여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잠시 냄새를 맡다가 그 떨어지는 약수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리곤 힘든 몸을 뉘어 엎드려서는 바닥에 떨어지는 약수를 핥아먹기도 하다가 얼마 후 여우는 다시 눈을 감고 저절로 잠이 들었다. 바로 뒤에 그 부석상 돌조각은 동굴에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면서 그런 여우를 조용히 부처의 눈으로 응시하는 듯하였다.